네, 안녕하세요. 변화되는 대학 입시 미리 알고 준비하자. 오늘 중3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게 된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는 이제 생각하는 방법 학원 중3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제 이제 입시 컨설턴트 이쌤 채널 구독 중이신 분들 공개 영상으로 지금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 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고등학생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리두기가 좀 격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중3 학부모님들 설명회는 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아시면 되게 좋을 법한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좀 추려서 최대한 학부모님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으로 좀 설명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3 학생들이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때 대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원은 어떤 학원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지금 2021학년도 대입이죠. 자, 우리 중3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제 2024학년도 입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고3,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재수생이죠. 이 재수생들, 그러니까 작년도 고3 학생들의 인원수보다 올해 고3 학생들의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추세를 따라가다가 이제 중3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할 때 인원이 한 번 더 크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고3 학생과 올해 중3 학생들의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 올해 고2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약대가 6년제 학부 모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학부 모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1600명에서 1700명 정도의 사이에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약대로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0명 정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반발이 있으셔가지고 잠정적으로 좀 보류가 된 상황인데, 매년 이제 400명씩 확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약대와 의대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더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다, 모집군이. 그래서 자연계열,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작년도에 2019년도 11월 28일에 교육부에서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발표안에는 올해 이제 중3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한 내용이 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대입제도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이제 외부 활동들, 그러니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이제 바깥에 있는 활동들을 진행했던 학생들은 대입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내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가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와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된다는 건데, 자기소개서는 기존에 이제 학종이라는 전형에서 가져갔던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서 이제 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대학교들이 그런 이제 고등학교의 정보들을 미리 알아둘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실시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는 어떤 게 열렸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는데,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런 게 다 폐지가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및 뭐 1인당 평가 시간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됐는데, 뭐 올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디가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평균 등급 컷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가늠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종과 논술 위주로 이제 상위 이제 뭐 16개 학교 대학, 인서울의 16개 대학들이 학종과 논술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수능이 40%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중에 하나인 이제 논술 전형과 뭐 글로벌이라든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폐지를 점점 유도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는 의무화가 되면서 수도권 대학에서도 지역 균형 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고3 학생과 그리고 현 고2, 고1 그리고 이제 중3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소서 폐지라는 이야기는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매우 강화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라고 그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면접이 강화가 된다라는 건가? 면접 비중이 커졌다라는 건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생활기록부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기존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이 생활기록부를 검증하는 단계로 이 면접의 폼이 쓰여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면접이 물론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근데 이 강화가 된 점이 생활기록부의 이 학생의 활동이 진짜 이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방식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 모집 요강이라든지 방식은 이 중3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고1이 되고 고2가 돼서 이 계획안이 나오면서 모집 요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중3 학생들, 올해 이제 중3 학생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는 이제 대입에서 폐지가 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고1 학생들이 대입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쭉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정시는 40% 이상이 이제 좀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이 폐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6개의 인서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최상위 학교 16개 대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의 그럼 이 비교과 활동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사실 고1, 고2 학생, 그리고 중3, 올해 중3 학생 같은 경우 교과활동 같은 경우는 과목당 이제 500자로 쓰여질 수 있고, 방과후 학교 활동은 이제 고1, 고2 학생들부터는 계속 내용이 미기재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지는데,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는 들어가지만 대학교에 제출할 때는 수상 자체를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자율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간 500자인데 사실 이런 글자 수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이 글자는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과정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 이제 내가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활동과 과정을 유리하게 담아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글자 수는 사실은 채우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여기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써준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잘 써준다라는 게 학생을 정말 과정 중심으로 정말 학생이 대학교가 갔을 때도 매력적인 학생으로 쓴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글자 수를 잘 채워주게끔 쓴다라고도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정말로 잘 써주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내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지워지는 영역들도 많아요. 이게 왜 들어가지? 이런 글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글자 수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영역에는 이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들어갔었는데 이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가 되고 기존에 이제 소논문 같은 경우의 방식도 기재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고1, 고2까지는 교내외 봉사활동의 실적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담임 선생님 주도하에 한 봉사활동은 또 대입에는 반영이 되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봉사만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희망 분야가 원래 이제 작년도 고3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희망 사유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이제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된다. 또 이제 생기부 자체에서 희망 사유조차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온라인 설명회니까 팁 하나 드리자면 내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러면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되면 선생님 저 그럼 진로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라든지 기존의 이제 학교 활동 내에서 내 진로와 엮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나는 이러한 진로를 좀 꿈꾸고 있어는 좀 명확하게끔 가져가 주시는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으로 좀 넘어가면 고1, 고2 학생들은 이제 도서명과 저자 정도는 들어갔었는데 이것 또한 대입에 미반영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 대입 미반영되고 반영되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죠? 네, 수시 정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기존에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는 한 90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가 90분으로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 좁은 핸드폰과 태블릿으로는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수시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에 논술 전형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좀 크게 가지고 가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등급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너 과목 등급이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 이거 3등급이에요, 뭐 2등급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교과 등급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이 되면 그 교과 등급으로 학생이 선발이 이 교과 등급으로 학생이 선발이 되게 되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대학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등급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해 놓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면접으로 학생들을 따로 또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자소서가 들어가는데 중3 학생들은 자소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와 면접으로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생활기록부 안에는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종합전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다른 이 교과 등급과는 좀 다르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토대로 면접에서 학생들의 그런 서류를 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은
대학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논술을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 대학들이 거기 안에 이제 또 교과 등급을 점수화를 시켜서 교과 영역을 퍼센테이지를 좀 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1등급부터 진짜 5, 6등급까지 이 점수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또 논술 성적 자체로 학생들의 그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뭐 교과가 포함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논술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이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능 전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수능 성적으로 대학별로 퍼센테이지, 과목별 퍼센테이지 점수 환산이 돼서 학생들을 이제 도합해서 진행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서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잘 본 학생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시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원래는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뭐 변동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 수시 원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11월에 수능을 보고 12월에 이제 정시 원서 기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뽑냐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숫자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한 40% 정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며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22% 정도 선발을 하게 되며 수능에서 21%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보면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2 학생들이고 중3 학생들이 또 이제 뭐 전형이 확정이 될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사실 대학을 준비할 때는 전국 단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서울을 가고 싶어 하고 그 인서울 중에서도 좀 최상위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서울의 모집 인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인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자, 인서울대학에서는 지금 고2 학생들 기준으로 왜 고2 학생을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이 고2만 계획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고3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중3 학생이 고2가 되면 계획안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2 학생들 계획안을 좀 보게 되면 수능, 인서울에서는 수능으로 지금 인서울에서는 수능으로 37% 정도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3 학생들은 40% 이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가게 됐을 때 35%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과 종합전형으로 70% 이상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전형으로 가게 되면 뭐 한 11% 그리고 논술은 8%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내가 좀 최상위 학교 또는 인서울대학을 희망한다 라고 하면 수능과 종합전형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전형 폼이 좀 적은 이유는 단순히 등급만으로는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뭐 정말 성실하게 한 학생인지 평가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서울 최상위 학교에서는 교과전형으로 모집군을 좀 적게 선발한다. 물론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좀 크게 하는데 문제는 이 교과전형에서 고려대가 뽑는 학생의 기준이 면접이 또 들어가요. 거기 안에 또 서류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하게 보는 그런 일반적인 교과전형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중간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내가 된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다면 수시와 정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고등학생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시에서도 퍼센테이지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시에서도 그만큼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는 수시파야, 나는 정시파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집 원서 기간도 수시와 정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준비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로 가면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문이과 통폐합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뭐 문과라든지 이과 같이 형식적인 구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학생이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배우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 구분은 학년이 진급하면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문이과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따로 선발을 하고, 또 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수학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에서 선택을 이제 정한 학교들이,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픽스를 시킨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선택 과목을 내 진로, 희망 학과에 맞춰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라든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를 좀 고1 전에, 중학교 때 미리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때 기존의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또는 뭐 제 이쌤 채널 보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등학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고등학교 뭐 수시, 정시, 학종, 교과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분들께서 많은 설명회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계속 인풋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 전에 성적표 보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성적표를 갖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곳은 이 등급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뭐 영어 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 이렇게 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등급보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성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점수 그리고 평균 편차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성적표는 작년도에 제가 직접 컨설팅하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부터 좀 과고 학생들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고에서는 내가 원점수를 95, 94점을 받게 되면 등급이 뭐 1등급으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특목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96점을 받게 되더라도 3등급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90점을 받았는데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과고 학생 같은 경우는 86점을 받았는데 5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보통 고등학교를 평가를 할 때 여기 좀 좋은 학교야, 여기는 좀 공부 못하는 학교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자, 공부를 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고라고 했을 때, 일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낮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편차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낮게 되겠고 편차는 커지게 되면서 내가 원점수를 가져가는 대로 등급이 높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특목 자사라인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기 때문에 평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과 못 나오는 학생이 아무래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편차가 되게 좁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점수 자체를 높게 가져가더라도 등급이 1, 2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닌 성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적을 보실 때 이 성적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러한 과정들이 들어가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전형들,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에서 점수가 산출될 때는 이 등급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교과 전형으로 가져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인서울 최상위 학교에서는 좀 적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좀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제가 세 가지의 고등학교를 구분을 했어요.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유형별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평범한 일반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일단 수준은, 학생들의 수준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 내가 받는 원점수만큼 등급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되겠는데 학생들의 생기부 퀄리티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 좋지 못한 퀄리티를 갖고 자기가 생기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자, 그리고 활동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좀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가기란 쉽지 않죠. 자, 전형을 좀 보시면 학생들이 이 평범한 일반고에 나온 학생들이 뭐 사실 많이 가져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이 평범한 일반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학종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좋지 못한 이 생기부 퀄리티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자,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가 좀 재밌는데 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난 분명히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이 낮은 등급으로 인해서 1학년 때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 이렇게 단언을 해서 2학년 때 올라가면 2학년 시험을 보고 어차피 난 정시로 갈 거기 때문에 내신 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1학년 때는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학생들의 평균이라든지 뭐 점수가 무너지질 않거든요. 근데 2학년 때 되면 애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년 되면은 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로 변환이 돼요. 근데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야, 수시에서 선호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학년 때 점수가 좀 나오지 않더라도 내신을 끝까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2, 3학년 때 다 무너질 거니까. 그러면 평범한 일반고랑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학교 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서울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추첨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자사라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생기부 퀄리티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에 따라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반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전형 분석을 좀 해보면 선호하는 전형들이 뭐 교과 전형이 있고, 물론 최상위 학생들과 학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상위권 학교라든지 교과 과정들 중에 좀 종합 전형을 이렇게 선호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죠. 자, 특목 자사라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고, 뭐 요즘 특목고 학생들 수준 낮다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 아닙니다. 수준 높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이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특목자사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학생들이 모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등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절대 내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난 높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 수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종합전형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점수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수 관리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대체적으로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생기부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고,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적인 부분은 학교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또는 내가 희망하는 그 특목 자사 라인이 어떻게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전형적인 부분에서 사실 교과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다 유리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고등학교 선택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개인 성향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뭐 진로는 어땠는지, 학생이 어떤 진로를 꿈꾸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적적인 부분, 학생이 성적이 최상위권의 학생인지 아니면 좀 중위권의 학생인지 부분에 따라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학생의 공부 방법은 어떤지, 잘하는 학생끼리 있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학생이 정말 최상위권에서 독점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에 한 2개년 정도의 입시 성향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입시 성향이라고 하면 이 학교가 수시에서 강세인지 정시에서 강세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 학생이 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좀 라인 형성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가 교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확인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주시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가 수준은 어떤지, 편차는 어떻고 평균은 어떤지는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제발 선배 학부모의 개인적인 이야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원을 가게 되면 가짜뉴스들이 정말 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와 선배 학부모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 작년에 여기 학교 나와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야, 높은 고려대학교는 우리 학교 싫어한다더라, 야, 성균관대학교가 우리 학교 좋아한다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해나갔고 교과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학생 개인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 선배 학부모의 자녀분들이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안 좋았으니까, 뽑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 학교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팩트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사실 고등학생들 학원 선택 정말 중요한데,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학원들, 그리고 저랑 같이 진행하는 학원들, 그리고 저랑 이제 친한 원장님들 제가 다양하게 보면서 최근 트렌드 반영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고3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학생을 고3 수업까지, 수능까지 봐줄 수 없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 학생은 학원을 옮기거나 아니면 진짜 그 선생님께 잘못된 교수법으로 도움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생 입시에 있어서는 정말 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고3 수업이라든지 입시를 아는 학원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설명회를 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하고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숫자로 하는 설명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학생은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2등급 학생을 제가 이렇게 컨설팅 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의 특별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 그 학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교육자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학원이라는 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자의 마인드를 좀 더 가지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입시의 흐름을 아는 학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입시라는 것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학원이 공부를 하는지, 또는 전문가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와서 케어를 하는 학원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학생과 가장 잘 맞는 학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 학원이 좋아 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갔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잘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들어보고, 또는 사실 학부모님이랑 학생분이랑 상담을 가게 되면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는 나랑 좀 방향성이 맞네? 아니네를 알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셔서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도원 컨설턴트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쌤이라고 하는데 제 중3 온라인 설명에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 생각하는 방법 학원은 아무래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중3 학부모님들을 나중에 제가 또 찾아뵐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